제3절 급여자료 입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랑2 프로그램의 사원 등록 밑에 급여자료 입력이 있습니다. 이 급여자료 입력에 등록되는 모든 정보들은 우리 사원 등록에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급여자료 입력은 상용직 근로자의 각 월별 급여자료와 상여금 입력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자료들이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급여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과세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상단 부분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보시면 F4 수당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수당 등록을 클릭을 해보시면 등록과 관련해서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이 있는데, 공제 등록은 기본적으로 내가 받는 총 급여액 중에 세금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공제 항목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등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에 있는 수당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할 건지 비과세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비과세가 된다면 세법에서 보면 비과세에 대한 한도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추가로 더 등록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추가로 더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수당 공제 등록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잠시 우리 비과세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다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을 정리를 하셔야 우리 세무사랑2에서 수당 공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등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과세 항목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입니다.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인데요. 자, 이 부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자가운전보조금입니다. 가장 많이 적용받는 비과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요건 충족했을 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요건이 4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조건 보시면, 첫 번째가 종업원 소유 차량일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종업원 소유 차량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서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해야 되고, 세 번째는 실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지급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종업원 소유 차량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차량 확인하실 때 직원한테 그냥 타고 다니는 차량 누구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정도로 확인하시게 되면 대부분은 자기 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 차량을 확인하실 때는 자동차 등록증을 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직원의 이름으로 된 차량이라고 하면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종업원 소유 차량을 확인하려고 등록증을 받는데 그 등록증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공동명의로 된 차량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환에도 공동명의에 대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일한 예외로 부부 공동명의는 적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부부 이외의 공동명의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차량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건 당연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오토바이도 차량으로 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오토바이를 이용한다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자가운전 보조금을 적용을 받는데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직원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고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하는데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는다. 둘 다 비과세 해줄 거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해줄 거냐 아니면 둘 다 비과세 안 해줄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 경우에는 둘 다 비과세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업무 시간대가 틀리다. 차량을 이용하는 업무 시간대가 틀리다라고 보기 때문에 둘 다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러니까 사내 커플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차량을 구입을 했다라는 거죠. 차량을 구입했을 때 신랑과 그 배우자한테 각각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씩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둘 다 비과세를 해줄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도 둘 다 해줍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회사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차량을 이용해서 회사 업무를 보는 시간대가 다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자가운전 보조금을 적용받으면서 실비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실비 정산을 하게 되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그러니까 비과세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서 받는 급여도 비과세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져서 반지하에 사는 직원의 집이 침수됐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직원을 돕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하게 되면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하는 건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서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비과세가 식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대는 비과세 되는데 식대는 이제 음식물로 제공하는 경우와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음식물과 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돈은 주지 않고 반반, 즉 음식만 제공을 한다면 가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돈은 무조건 비과세가 되고요. 돈이 비과세가 아니라 음식물은 무조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음식물은 제공하지 않고 돈만 지급한다라고 하면 돈은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10만 원까지 비과세. 예를 들어서 15만 원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15만 원 중에 10만 원만 비과세, 5만 원은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돈도 주면서 밥도 같이 준다, 음식도 같이 준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돈도 주고 밥도 주면 돈은 무조건 과세, 음식물은 무조건 비과세, 그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비과세 되는 부분이 출산 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10만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주의하실 거는 매월 받을 때 10만 원 비과세입니다. 받을 때 10만 원 비과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월 주는 금액이 작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걸 몰아서 한 3개월 모아서 지급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3개월 모아서 30만 원 지급하면 지급하는 달에 10만 원 비과세, 20만 원은 과세로 바뀐다라는 점,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자녀 보육 수당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한테 각각 지급하면 각각 비과세 해주느냐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각각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3명 있다라고 했을 때 인원수로 계산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인원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만 비과세 된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 비과세 되는 부분이 생산직 근로자 등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 등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연장 근로수당은 생산직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월정액 급여가 15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라고 했죠. 자, 이 부분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우리 세무사랑 2 사원 등록에서 제가 생산직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죠. 직전 연도 급여 불러와서 설명할 때 제가 2,500만 원 넘어가면 비과세 적용 못 받는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건이 사원 등록에서도 일부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추가로 등록하는 급여 대장에서 수당 등록 쪽에서 또 등록하게 됩니다. 자, 직전 연도 총 급여 조건은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다라고 하는 요건은 월정액 급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월정액 급여를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급여 명세서가 있을 겁니다. 급여 명세서 12달치 급여 명세서 딱 펴놓으시고 거기에 있는 항목들을 전부 다 비교해서 12번 들어가는 것은 월정액 급여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번 중에 한 번 빠진 거 11번이나 뭐 이렇게 받는 6번이나 받는다 뭐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여금의 경우에 연 600%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매달 50%씩 지급하면 상여금은 월정액 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2달에 한 번씩 100% 지급한다라고 하면 상여금은 6번밖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월정액 급여 계산할 때는 제외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월 받는 총급여 중에 부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는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외되는 부분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변상적 성질의 급여.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일직료, 숙직료, 여비,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그 다음에 설명드렸던 게 천재지변과 관련되는 부분, 이 세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식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식대는 식대로서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도 제외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것 자체를 지금 비과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계산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월정액 급여가 15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생산직에 근무하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24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국외 근로소득입니다.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도를 정해서 종류별로 한도를 정해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양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 원까지, 국외 등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 원까지, 기타 국외에서 받는 보수는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원 등록 쪽에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등록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과세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과세 부분, 비과세 학자금이 있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본인에 대한 부분으로서, 본인에 대한 학자금으로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 규칙이 있어야 되고,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그 교육기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한다라는 조건일 때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비과세 학자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에 대한 학자금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간혹 이제 회사에서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설명드렸던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러니까 급여대장 쪽에서 수당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 수당 공제라고 하는 F4에 있는 수당 공제라고 하는 메뉴에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는데 우리 비과세 설명드릴 때 제가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사원 등록과 연결되는 부분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 메뉴에 보시면 기본 사항에 국외 근로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국외 근로 제공 100만 원 비과세 한도 적용되는 부분과 300만 원 비과세 한도 적용되는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수당 등록 쪽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외 근로와 관련되는 부분은 사원 등록에서 정리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사원 등록 쪽에서 기본적으로 생산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생산직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사원 등록의 기본 사항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이 이 부분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한도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수당 등록 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당 등록과 관련해서는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월차수당, 자가운전 보조금까지 해서 여러 가지를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미 우리 프로그램에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 기본급이나 상여금, 직책수당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부 다 이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회사의 급여 명세서에 이러한 부분들을 달리 적용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용 여부 쪽에서 사용부로 해서 사용하지 않는 걸로 선택하신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을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례 부분으로 한번 보시면 사례에서는 기본급, 가족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연장근로수당, 월차수당으로 되어 있고 식대는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돈으로만 지급하는 걸로 해서 비과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추가로 등록한 부분은 가족수당을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상에서는 가족수당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가족수당은 과세사항이기 때문에 과세 구분에서 과세를 선택하시고 수당 명칭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수당 명칭 입력하시고 급여 유형은 급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해서 적용해 주시고 월정액이라고 있는데요. 월정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 월정액 급여 계산할 때 부정기적이냐 정기적이냐 하는 부분들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부분 판단하기 위해서 월정액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할 건지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건지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등록이 다 되었다면 확인 버튼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매월 급여 부분을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급여를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급여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상에 보시면 나세무 같은 경우에 기본급 500, 식대 15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35만 원, 가족수당 5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식대가 15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만 자동으로 비과세되고 5만 원에 대해서 과세로 해서 세금 계산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가운전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도 2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35만 원 등록하게 되면 20만 원까지 비과세, 15만 원 과세로 해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당 등록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매월 급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연말정산할 때 급여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월 이미 급여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는 우리 수당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과세 여부 부분이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급여 자료 입력과 관련해서 우리 비과세 관련되는 수당 공제 등록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